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추억팔이 팟캐스트 13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변신소녀 추억 얘기할 거고요.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정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부담돼요. 뭐 해야 될 부담 가시라고 하는 거야. 네, 뜻하지 않게 마법소녀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 민입니다. 네. 머큐리를 좋아하던 사카린입니다. 아, 머큐리! 우라노스지. 오늘 그 얘기 나올 거라는 거. 네. 저도 우라노스요. 한 주 동안 기다리신 변신소녀 팬 여러분들, 그날이 왔습니다. 네. 그날이 왔습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그렇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추억들 꺼내가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리뷰죠. 울소님께서 라면 얘기입니다. 빙글에 캡틴이 빠졌네요. 아, 이종원. 아직 봉지라면 편이 안 나왔지만 혹시 이 라면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이게 참 알아요. 맛있었는데 그리고 빙글의 라면 등이 빠질 수 없죠라고. 이 라면 이런 거 다 언급됐었죠. 네. 네, 방송에서. 네. 그 라면 편 2편 들으셨으면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핑님께서 부셔먹는 라면 점점점. 군대에서 주는 육개장쳐도 부셔먹을 때 맛있었고요. 또 부셔먹기로는 스낵면 있었죠. TV 스펀지에서 밥 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 선정되어서 요즘 갑자기 광고하던데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가 문구점에서 사먹는 부셔먹는 라면이 있었습니다. 100원과 200원 사이쯤의 가격이라 부담 없이 부셔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스프 다 넣어서 마지막에 가루가 너무 짜지만 면발 조각 하나라도 놓칠세라 물 먹으며 꾸역꾸역 다 먹던 추억 떠오르네요. 요즘은 커서 스프를 덜 넣어요. 진작에 그럴걸. 그 이후 뿌셔뿌셔의 등장. 메론맛, 딸기맛, 멘붕이었죠. 너무 잼나네요. 도란도란님들과 귤 까먹으며 얘기하고 싶은 겨울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경호르몬 조심하세요. 라고. 컵라면 편 역시 환경호르몬 조심하셔야죠. 합당하죠. 요즘에 보통 이제 컵라면도 다 용기가 종이잖아요. 그런 거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 돌렸을 때 위험성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써있어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근데 되는 것도 있거든요. 되는 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치즈볶이 같은 거 되는데. 일반적인 종이컵이 타요. 어허. 불날까봐. 어허. 호르몬을 둘째치고. 아, 호르몬 이전의 문제다. 너희 집이 불탈 수 네. 있다? 그리고 왜 금속성의 뚜껑 있잖아요. 네네. 그건 당연히 빼야죠. 그런 것 네. 때문에 하지 말라고 써요. 일어나죠. 네. 그런 거를 넣어요. 문제는. 아, 그렇죠. 네. 넣지 말라고 해도 넣는 사람이 꼭 생기죠. 네, 유리도 넣으면 안 되고, 네. 뭐, 사실 계란도 익혀 먹을 때 노른데 터트려서 넣어야 되잖아요. 아. 불파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님께서 저는 20소소 라면 1편 들으면서 머그맨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CU에 갔더니 일본 브랜드로 머그맨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까 했는데 2,400원이나 해서 포기했습니다. 수입한 거라 되게 비쌌어요. 라고.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죠. 네. 네, 육개장 2,000. 사발면 컵에다 드세요. 네. 그게 2,400원. 먹으면이에요? 4개 들었으니까는 한 개당 600원 꼴인 거죠. 아유, 물가 싸졌다. 더 비쌌어, 옛날에. 네. 알겠습니다. 슬픈 인절미님께서 혁명적 팟캐스트를 듣다가 흘러흘러 20소설을 애청하게 된 청취자입니다. 나도 알바답니다. 네. 원래는 후기 없이 올려주시는 방송들 그냥 감사히 듣자 주의인데 20소설은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방송이라 그런지 후기에도 저도 모르게 손이 가네요. 방송을 듣다 보면은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땐 그랬었지 하며 격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추억들 그리고 기억들이지만 누구나 다 끄집어낼 만한 추억들은 아니기에 신기할 정도로 그때 추억들을 디테일하게 끄집어내어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 향수에 젖어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어주시는 네 분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네 분의 방송이 누군가에겐 삶의 큰 즐거움이고 행복인 걸 알아주세요. 네 분 덕에 제가 행복한 만큼 네 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게 감사한 말씀이다. 막 네.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네. 저는 이거를 그대로 표절해가지고 다니엘한테 보내는 편지에 쓸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다니엘. 내 삶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그렇지. 강다니엘을 합니다. 강다니엘. 네. 다른 다니엘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뭐 다른 다니엘은. 아니 초기 진입자분들 위해 설명하는 겁니다. 네. 다니엘, 강강 다니엘, 네, 원어원 멤버, 네. 네, 센터, 네. 그리고 이분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름은 원업을 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민두노총 회장님께서 헛 봉지라면 하면 우리나라 군대 전래 메뉴인 뽀글이를 빼놓을 수 없죠. 전 장교 출신인데도 아직 자주 해 먹습니다. 라고. 네, 자주 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뽀글이야 뭐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있을 테고요. 학교에서도 해먹었어 애들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거잖아요. 옛날에 그 뭐죠? 그 나무젓가락 이게 탁 뜯기 전에 아,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그걸로 이게 집게처럼. 아, 집게처럼 막잖아요. 맞아. 그거 잘못하면 깨집니다. 깨지죠. 예. 맞아. 대참사가 일어나는 네, 거죠. 참 잘한다 진짜. 그리고 뽀글이를 하려면 잘 뜯어야 돼. 그래. 그래서 내가 안성탕면이 뜯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 저희 부대에서는 그 상병이 되면 선물로 집게를 사줬어요. 뽀글이용 집게. 네, 그래서 그 집게가 이렇게 끼울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포카락에다가 거기 구멍이 있죠. 포카락 구멍, 예, 네. 포카락 구멍에다가 그거를 껴놓고 그걸 쓸 수 있는 게 이제 상병템을 또 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병의 약간 그거죠. 짬밥 먹을 맛이 예, 나겠네요. 짬밥 먹을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딱 끼우고 다 익으면 띈 다음에 바로 포카락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설거지만 하면 되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저희 때는 네. 상병 되기 전까지는 젓가락을 못 썼어요. 젓가락은 병장만 아니, 쓸 수 있었고. 우리는 그 포카락 이런 게 없고 그냥 수저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젓가락을 못 쓰니까는 반찬도 숟가락으로 떠서. 먹은 거. 진짜 너무한다. 네, 미친 새끼들이었죠. 네. 왜 안 주는 거야? 찔러서 죽일까봐? 아니죠. 그런 일반적인 사고, 그런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군대는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냥 그 어린 놈들이 젓가락 쓰는 게 건방져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예요. 이유가 없어. 아. 네, 개새끼들이요, 개새끼들. 그러게 개새끼들이다. 네. 뭐. 네. 그 개새끼들 잘 살걸? 나는 그 날이 이렇게 뭔가 싸움 분쟁이 있을 때 도구로 사용될까봐 그랬어. 제이슨 본이야? 책으로 싸우고, 한국 책으로 싸워.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삽으로 찍고 왜 이럴까봐. 알겠습니다. 닝길이라님께서 단종된 라면으로 캡틴도 있죠. 캡틴 얘기 했었죠. 네. 광고에 이종원 씨가 나와서 가슴을 쫙 펴라 캡틴 뛰는 가슴 젊음으로 예예 느낌이 팍 하곤 X세대네, 했었는데 X세대야. 린님 444 사발면 좋아하시나요? 라고 네, 좋아합니다. 이놈의 사드립. 네. 사랑합니다. 울소님께서 쇼씨 안성탕면보다는 삼양의 대관령 김치라면이 더 가격이 쌉니다. 안성탕면은 농심 거 중 가장 싼 거예요. 라고. 대관령 그렇군요. 김치라면. 네. 요즘에도 나옵니까? 못 봤죠? 나옵니다. 나와요? 대단해. 알겠습니다. 다니엘우님께서 추억의 라면 편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먹는 거에 대한 추억이 꿀잼. 부셔먹는 라면 3대장에 아마 파란 뚜껑 농심 육개장 사발면이 들어갈 거예요. 다른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면발이 가늘어서 부셔 먹으면 좋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 두 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첫 번째는 군대리아 나온 날 같이 나오던 슬라이스 치즈를 따로 남겨두었다가 부식으로 나오는 육개장 사발면을 먹을 때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치즈라면의 참맛을 알게 되었죠. 진짜 맛있지. 남분이다. 나의 사람이야. 그 사발면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떠주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PX에서 팔던 김치볶음 라면입니다. 왕뚜껑과 같은 크기의 라면인데 뚜껑을 열면 건더기 분말 스프와 함께 레토르토 팩에 볶음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면이 익는 동안 팩을 뚜껑 위에 올려서 살짝 데워서 반찬처럼 먹거나 라면에 넣고 섞어 먹었습니다. 빅팜이라고 하는 소세지를 함께 먹으면 최고의 한 끼 뭔지 알아, 식사였죠. 빅팜. 빅팜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그렇지. 되거든요. 네. 사카리님이 말씀하신 컬투가 광고했던 라면은 남자라면이 아니라 농심에서 나온 진짜라는 라면이었습니다. 매운맛 플러스 가는 면 플러스 땅콩 별첨 스프가 특징이었죠. 탄탄면이네. 남자라면은 꼬꼬면으로 대박이 났던 팔도에서 킹경규님과 다시 한번 합작해서 나온 라면입니다. 남자의 자격을 방해하던 때라 그런 네이밍을 이용했었죠. 농심 신라면, 오뚜기 진라면, 삼양의 삼양라면과 함께 팔도의 시그니처 봉지라면으로 뽑아도 손색 없는 고퀄의 라면입니다. 고퀄이라면. 2010년 이후 라면 유행은 흰 국물 라면, 매운 라면, 짜장라면, 짬뽕라면 순으로 간 것 같네요. 서울에서 자취하던 시절에 마트에서 프로모션 할 때 종류별로 라면을 많이 먹어봐서 다들 기억에 남네요. 업소용으로 나오는 대용량 라면 스프는 유학생들의 필수품입니다. 저도 한국에 잠깐 들를 때 1년치로 두세 봉지씩 항상 사서 챙겨가곤 합니다. 가뚜기의 진라면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대용량 라면 스프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져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는 4년간의 학교 생활이 끝나고 졸업식만 남았어요.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추워진 날씨에 네 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추운 몸은 라면으로 따뜻하게 녹이시길이라고 진한 라면 스프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시식을 많이 하잖아요. 라면 파시는 분들이. 마트에서. 네. 굴짬뽕 라면이 나왔습니다.
최신 마트 시식 트렌드를 작가님께서 네. 2017 트렌드 코리아. 아니 진짜 18년 다 오고 있는데 지금 오뚜기 미쳤어. 굴짬뽕 라면을 만들 줄이야. 굴짬뽕을 할 사실 생각을 짬뽕 라면이 나왔으면 굴짬뽕 나오긴 해야죠. 네. 언젠가 나올 작품이었어요. 네. 하얀 라면의 명맥을 잇고 있네. 그렇습니다. 면발은 어떨까요? 그 짬뽕 라면과 그런 비슷한... 건데 네. 약간 굴의 풍미가 난대요. 집에 가는 길에 마트 들리고 있나. 하나 말만 하지 먹으면은 말고 좀 사오십시오. 하나 먹으면은 그 하루치 나트륨 분량을 다 채울 수 네. 있는 그렇죠. 그 마법의 음식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이분이 PX에서 팔던 라면을 끓는 물을 붓고 익는 동안 팩을 뚜껑에 올려서 데웠다고. 네. 일본에서 파는 컵라면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분말 스프가 없고 약간 액상 스프들 위주의 라면들은 그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대피새우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이야말로 뭔가 정교하게 만드는 나라잖아요. 네네.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뚜껑을 그 나무젓가락을 집게 삼아 껴놓고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아요. 딱 그 아귀가 딱 맞는 뚜껑으로 딱 덮어가지고 3분을 기다리세요. 뭔가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약간 그 위에 그 껍데기 자체가 약간 질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펄럭펄럭 김이 안 새게. 그죠. 그 펄럭펄럭 느낌이 아니에요. 잘했을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은 그 콕콕콕 물 버릴 때 숟가락으로 찍는 거라면은 일본은 이렇게 스티커처럼 쓱 띄면 구멍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구멍 아주 이쁘게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를 사람이 쓰기 좋게 정교하게 잘 만드는 재주가 있어. 맞습니다. 제주죠, 제주. 제주야. 네. 알겠습니다. 유니버스티리님께서 저의 최고의 라면은 좀 복잡한데 그날은 딱 겨울의 추위가 풀릴 때 말 듯한 2월의 중순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는 곳이 전북 김제라 바다를 보고 싶으면 부안의 변산반도를 가게 되는데 거기 해안도로가 바다 바로 옆으로 나 있어 경치가 기가 막혀요. 그 바닷가에 가족들이 승합차 타고 자주 놀러 갔는데 드라이브 하다 보면 중간 쉬는 쉼터가 나오는데 그때 시간이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2시쯤이 됩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고 밖에서 취사는 위험하니 차 안에 버너를 켜고 근데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냄비를 올린 후 오는 중간에 산 스팸, 소세지, 참치, 파, 김치를 넣어 끓여 국물을 좀 우리다가 중복되지 않는 각종 라면 5개를 넣어서 살짝 퍼질 듯 할 때까지 끓여서 종이컵에 펴서 밖으로 나와 적당히 차면서 짠 듯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멋진 바다를 보면서 라면을 후루룩 먹을 때 그 맛은 천국의 라면이 있다면 이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거기엔 면을 다 먹고 나서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찬밥에 라면 국물을 말아 먹으면 정말 끝내줍니다. 적당히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바닷가에 바닷바람 맞으며 먹는 라면과 찬밥을 마른 밥까지 정말 기가 막히니 꼭 드셔보시길이라고. 네. 일단 바다가 보이는 근처에 살아야겠네. 근데 그치. 내가 이런 식의 라면이 TV에서 나올 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그 히말라야 원정대. 그 눈 이렇게 꺼내가지고 끓여가지고 라면 먹는 거요? 눈을 끓여서 막 물로 만들어서 먹고 남극 기지 막 이런 데 있잖아. 세종 기지 라면 이런 게 나는 되게 남극의 셰프 얘기 좀 해야겠네. 야, 남극의 셰프에서 라면 먹는 거 기억나시죠?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라면을 끓이게 돼 그 영화 보면. 네. 오로라가 무엇이냐? 라면이 불는데. 그 황정민 씨 나왔던 그 히말라라는 영화에서도 네. 라면이 아닌가 그거는? 카레 만드는데 라면 스프를 넣었구나. 네. 맛있었겠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님께서 추억의 라면이라면 역시 초딩 때 잠시 먹었던 머그면이 짱이죠. 진짜 라면 면발과 스프 건더기 등등 다 꿀맛이었는데 문제는 소량이어서 먹으면 아쉬웠던 게 문제였죠. 먹으면서도 차라리 그냥 라면 하나 뜯는 게 낫겠다 싶었던 기억이 있음죠. 그 뒤엔 별의별 거 먹지만 역시 라면 입맛엔 너무 보수적이라 신라면, 튀김우동, 너구리, 육개장, 사발면, 삼양, 열무 비빔면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삼양이 팔도보다 비빔면 퀄리티 짱이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짜파게티밖에 못 먹지만 오늘따라 그 옛날 먹으면이 생각나는 하루네요. 라고. 농심이 이거 들으면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들으시는 농심 관계자 여러분. 스페셜 에디션이라도. 그러네요. 한정판. 네, 한정판. 그래서 너구리가 찍혀있는 머그컵을 파는 거야. 그래. 껴서. 네. 그럼 산다. 나도 산다. 예쁘게 만들어야겠죠. 네. 아니 그 너구리 정도만 돼도. 한때 마트 가면 그 응답하라 1988 영향 때문에 뭐 바닥 코코넛 이런 거 다 옛날식으로. 가나 초코렛. 그렇죠. 렛이 티귿 받침이고. 티귿 받침으로. 네.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멍멍이 수사대님께서 혹시 컵24시라는 컵라면 아시나요? 몰라요. 경찰청 24시도 아니고.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컵라면인데 면이 약간 납작하게 구불구불하고 국물은 빨간색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제가 이 라면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이 라면을 바닥에 놓고 숙제하다가 한번 먹다가 제가 치는 바람에 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자주 삼기던 사고죠. 그 상처가 진짜 오래 갔는데요. 그때 목청 크신 아빠가 옆에 계셨는데 얼마나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는지. 당시에는 아프고 무서워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왜 내가 다쳤는데 아빠가 화를 내신 건지 억울해서 꼭 아빠한테 아버지들은 다치면 화를 내더라. 화를 나. 어머니도 그렇죠. 여기 우리 아버지 계시네. 응. 아빠한테 우리 엄마 뭐라 계시네. 하면 먼 산을 보시면서 외면하시네요. 그래놓고 걱정되고 속상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화는 안 내. 우리 아빠는 막 약간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긴 하지만 화를 안 내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고 혼내고. 그래서 애들이 다친 걸 숨겨. 맞아. 혼나니까. 그러니까 혼나니까. 놀이터에서 넘어졌는데 안 다친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골마요. 언제 다쳤어? 넘어지면 엄마가 혼낼까봐. 엄마가 혼을 왜 내긴 왜 내? 걱정되니까. 냈잖아.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랑 장난치다가 식당 유리문에 박아가지고 유리문을 박살내가지고 그 손목에 뼈가 보이도록 피가 났었는데 그 얘기만 다 10번 비슷하네. 들은 것 같아. 도망쳤어요. 네, 걸릴까봐. 네, 혼날까봐 도망쳤어요. 피 아니, 줄줄 흘리면서. 엄마한테 사장님한테. 양쪽 다. 우문현답이네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때가 이제 일본이었는데 지나가는 대학생한테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저 지금 손이 이렇게 됐는데 전화 카드 좀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 기억이 나요. 네, 공중전화 전화. 빌려줬나요? 네. 빌려줄 게 아니라 네 어머니 전화번호를 얘기해라. 네 어머니 뭐 하시노? 내가 뭐 하시노? 상황 설명해줄게 그래.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저는 이제 개박살을 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좋으신 분이요. 네, 좋으신 분이었어요. 애가 얼마나 근데 놀래고. 그분이 라면 가게면 이제 그렇죠. 아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 손목에 뼈를 보고 있던 시절이라가지고. 네. 놀래서 눈물 났나 이미 패닉이지 뭐. 네.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지금 그랬었으면 제가 더 화를 냈을 텐데 아쉬움이. 다들 컵라면은 바닥에 놓고 드시지 않는 걸로. 자녀가 되었을 때는 속상해도 화내지 않는 걸로 해요라고. 네. 그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저 사촌 형이 어렸을 때 자주 이제 집에 놀러 왔었는데 네. 그 사촌 형이 오면은 어머니랑 아버지는 약간 파티 타임이에요. 그치, 널 보니까. 맡기고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두 분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사촌 형이랑 같이 이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라면 받침을 그 식탁에다 놓고 냄비 받침? 해야 되잖아요. 근데 냄비 받침. 근데 그걸 안 놓고 귀찮아서 그냥 놓은 거죠. 붙었어? 근데 그게 붙은 게 아니라 유리였어. 쫙! 그런데 사촌이 도망갔어. 몇 살이고? 사촌은 몇 살이고? 도망갈 곳이 어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딱 생각나네요. 근데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안 혼나. 조카가 자기네 애 먹이려고 끓이다가 사고 줄게. 괜찮아. 엄마한테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되지. 내 자식이면 혼내도 남의 자식은 못 혼내. 그렇죠. 근데 혼냈어요. 친했구나.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다시 네. 돌아가야겠죠? 먼저 세일러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천사소년의 티 잠깐 빠르게 하고 넘어가죠. 네. 안 돼. 이거 빠르게 할 수 없어. 천사소년의 티 빠르게 못해. 천사소년의 티 좀만 얘기하죠. 천사소년의 티가 이제 좀 애매해요. 이걸 이제 마법소녀라고 할 수 있냐? 일단 변신은 하죠. 그치. 변장이지, 변장. 아니야, 변신이야. 변신이야? 그리고 왜냐면 성스러운 힘을 쓰거든. 아니야, 마법의 힘을 쓰지. 왜냐면 내 티의 아버지가 마술사예요. 그렇지. 그래, 뽀동뽀동. 마술과 마법은 다른 거죠. 마술. 예. 그리고 그 귀염둥이 고슴도치 루비가 루비 있죠. 루비. 걔가 이제 뀨 하고 우는 약간 그런 타입의 얘인데 이 만화는 이제 당연히 노래는 이제 너무 유명해서 그리고 이제 단짝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성스러운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수녀님. 수녀님이 되고 싶어 하는 둘 다 아직 학생인데 이제 그러잖아요.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둘이 기도하잖아. 그리고 뾰로롱 이렇게 바뀌는데 막 되게 좀 낭만적인 에피소드가 많아요. 막 그 남자가 또 있어. 셜록스. 그부죠, 그부. 그부인데
반 친구. 탐정이 꾸민 그물과 항상 그 궤도를 잡겠다. 오늘 밤 물건을 가져가겠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좋아했던 에피소드가 그 나라 최고의 요리사를 훔쳐가겠다고 편지가 온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막 지키고 있어. 못 가게 훔쳐갈 거라고. 풍선으로 뭐 어떻게 가서 그분을 납치했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시적에 좋아하던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거야. 그래서 첫사랑이 해준 요리를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훔쳐가서 뭐 게살 스프를 끓였나 막 그래. 아니 근데 봐봐요. 이런 훈훈한 이제 에피소드 나올 때 꼭 그 BGM이 이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맞아.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너무 좋은 거지. 그 노래가 들리면 해결 국면이거든. 그리고 그 모든 여자 초등학생들이 반했던 장면이 얘네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물류 컨테이너 같은 데 갇혀요. 둘이. 얼굴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데서 이제 남자애가 그러거든요. 여자애가 딱 왜 지금 나를 그렇게 잡는 게 소원이었으면 나를 잡지 않냐고 했더니 이거는 상황이 갇힌 거지 내 실력으로 너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라. 내가 나의 그 추리력으로 언젠가 너를 잡을 것이다. 너무 멋있어. 그 남자 방할 수 다니엘. 널 잡는 건 바로 나야.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자애가 우리 반 그부가 걔가 아닐까라고 그때부터 의심을 해. 느낌이 있는 거지. 그 밀폐된 공간에서 둘의 느낌이. 그리고 약간 여자애가 얼굴이 상기돼 막 이렇게. 설레가지고. 내 느낌이 홍조를 띄고 너라고 말하고 있어. 흰 머리 높이 묶고 요술봉 휘두르며 빨주꽃 초파남보 동그라미 풍선 행복 찾아주는 전사소녀 네티.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닭살이야. 맞아. 집안이 화목해. 했더니 막 뭐 너는 지금 남자친구는 없니? 진짜 엄마는 그때도 아빠랑 뭐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막 그러면서 맨날 둘이 뽀뽀해. 아빠가 아까 조금 머리가 길고 안경 쓴 그런 스타일의 아빠였어. 이게 엄청 시청률이 높았어요. 맞아요. 20%인가 아마 그랬는데 이 방영을 하고 있던 당시에 1996년이에요. 플롯이 탄탄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임꺽정처럼 의적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임꺽정 홍길동 라인이구나. 그러니까, 임꺽정 홍길동 라인이구나. 얘가 지금 의적이잖아. 정의로운 도둑 아니야. 임꺽정하고 똑같은 거거든. 정은채 씨 보고 싶습니다. 소녀 임꺽정. 느낌이 알싸이잖아. 야, 진짜 어디. 하지만 분명 그런 사회적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죠.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적 복수를 해주겠다. 사적 복수가 이제 일종의 자경단이네요. 맞습니다. 자경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셜록이 계속 못 알아봐요. 이제 결국에 이제 알아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해피하게 되는 이제. 둘이 결혼하고 끝날 거. 고등학교에 진학하나 얘네가 중학생인 설정도요. 그래? 결혼 안 해? 성머시기 학원이에요. 성세인트 어쩌고. 세인트. 세인트야. 세인트 맞아. 세인트. 뭐 세인트 폴학교 뭐 이런 것처럼 세인트 어쩌고 학교야. 정말 너무 이게 그리고 또 얘가 뭐라 그럴까 다른 변신 소녀들은 화려하게 옷을 입는데 얘네 까맣게 도둑 옷인 거잖아. 약간 캐드먼 같은 그런. 근데 기본으로 스커트는 입고 있어요. 치마를 입고 다니지. 그리고 그 뾰로롱하고 바뀌잖아. 근데 항상 다른 애들은 혼자 이렇게 변한다고. 근데 얘는 항상 기도해주는 그 수녀님 같은 친구가 있어. 띵. 오늘도 주님 오늘도. 학교 안에 또 그리고 성당이 있고. 그리고 주로 의뢰자가 성당에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간 사람들의 사연. 그리고 알고 보면은 이 그 주인공 네티의 엄마도 똑같은 천사소녀였습니다. 데르리.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결혼한 스토리가 그거예요. 똑같아. 그 아빠는 마술사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궤도가 떨어진 거예요. 둘이 그래서 반에서 결혼했다. 근데 그 딸도 또 궤도가 됐다. 그 부모님은 모르시고. 아니 알아요. 나중에는 눈치를 까.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처음에 모르죠. 모르는 거잖아. 되게 좋아했었지. 데르이어 하는 직업이구만. 그렇죠. 2대가. 예. 그 참고로 궤도 세인트 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으로 한국에 완역이 되어 있으니 이거는 그 구매해서 보실 수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만화예요, 만화? 예, 만화책으로 있습니다. 책으로 있어요. 근데 만화책으로 보면 약간 이제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많이 좀 잘리고 뭐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이 변신 소녀들이 대부분 좀 야시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야시시한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YMCA나 이런 데서 반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엄청 낯섰죠. 정확히 얘기하면 특히 이 방금 말한 천사소녀 네티제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YMCA에서 엄청 싫어하는 거죠. 비윤리적인 그죠. 비윤리적인 행동을 네. 하는 거를 마치 좋은 일이냐 포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결과가 좋으면 좋으냐.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맞는 내용이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위질도 좀 예. 그럼 장발장도 보여주지 말지 그랬어. 뭐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뭐 비슷한 이야기죠. 왜요? 나설 때 안 나서 그 네. 부서는. 아니, 뭐 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 죄를 이제 딱 이때가 한복그룹 그때요. 한복그룹 무너져가지고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정부의 부패, 한복그룹 사태와 동시에 한복그룹과 네티를 연결시키는 이야, 네. 20소서 훌륭한 픽입니다. 시대상까지. 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네. 네, 그럼 이제 그 달의 요정 세일러문으로. 세일러문. 띠리띠리. 따라라딴 따란 따라라라단 따라라단 따란 전주입니다. 빰. 이 빰.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근데 이게 만화 노래 같지 않고 되게 유행가 같지 않아? 가사가? 근데 진짜 나는 너무 쇼킹했던 게 이거를 일본 코아쿠 으따가센에서 막 부르는 거야. 홍백가 합전에서. 홍백가 합전. 네. 그러니까는 거기는 꼭 이제 어린애도 봐야 되니까 1부쯤에는 약간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나와서 노래를 그게 하는데. 매해마다 거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뭔지가 엄청 중요해요. 맞아. 예. 그래서 그런데 그 AKB가 엄청 뜨고 있을 때 재작년인가쯤에 이 AKB 멤버들 5명이 이거 엄청 분장해가지고 유명합니다. 나왔어요. 예, 이 영상 엄청 유명한 네, 영상이에요. 몇 명이? 5명이. 5명만? 5명만. 근데 진짜 비슷한 느낌의 애들. 외행성 빼고 내행성만? 내행성 5명만. 네. 근데 그 멤버들이 이거를 위해서 억지로 머리 스타일이나 이렇게 뭐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걔는 단발로 쇼컷이었으면 였어. 계속 걔는 단발이야 그냥. 그런 애가 맡았죠. 그러니까 뭐 사카네 씨가 그 가사가 되게 이질적이라고 했던 게 결국은 일본 거 원곡을 그대로 직역을 맞아요.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 노래는 아까처럼 뭐 꽃의 천사 루루가 찾아왔어요. 막 이런 그렇죠. 톤이었는데 막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되면 뭐야? 갑자기 감성이 확 올라가는 거야 에이지가. 그래서 엄청 따라 부르고 그렇죠. 외우고. 그 1, 2절이 똑같았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복이 입고 싶다. 그래. 여자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맞아. 세라복. 네. 근데 그런 교복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그리고 혼자 고민했어요 저는. 교복이라는 건 다 저렇게 치마가 짧은가.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서. 그 다리가 길어야 돼.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 뭐 막 이런 게 막 나오긴 했으나. 아이비 클럽. 네. 근데 어찌됐든 야 정말 너무 언니들이 다 하나같이 날씬하고 이쁘고 그런데 이 언니들이 또 변신을 하죠. 변신을 해서 근데 저는 변신을 했는데 교복이랑 그거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색깔만 구별이 된 거지. 네. 왜 못 알아보지? 왜? 옷만 바꿨을 뿐인데. 옷 갈아입었다고 내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 양갈래 머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큐리는 머리 파란색이고 다 그런데. 아니 그리고 난 그 머리를 못 알아보는 게 너무 신기해. 맞아. 그 특이한 머리를. 만두 양쪽에 엉키. 만두.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없는 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5명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의 상징은 비너스야. 그래서 주인공도 예뻐야지만 비너스도 예뻐야 돼. 기본적으로 다 이쁘지 않나? 다 이쁜데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금발 벽 안에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의 머리색이 상징색이 다 있는데 둘만 금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모 박빙. 둘이 미모 박빙이었어? 인기가 실제로. 네, 실제로. 네, 미를 상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었죠. 미씨 뭐 할 말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왜 유명해질 수 있었는가
대한 이야기를 좀 똑같이 또 해볼게요. 이 세일러문이라는 작품이 기존의 마법소녀물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마법소녀물 기존에 있는 마법소녀물과 다르게 세일러문은 정확하게 전대물의 패턴을 따라가는 이제 5명의 각자 코드가 있고 맞아. 코드 심지어 명수도 똑같죠. 레드, 옐로우 예, 그거하고 아다리를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대물하고 되게 유사해서 이 남자 팬과 여자 팬들을 맞습니다. 오묘하게 다 갖춰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BS에서 이거 이전에 방영됐던 고고 파워레인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프레시맨 그 레인저 전대물의 계보를 이어서 미국에서 받아서 만든 걸 한국에서 수입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거에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해볼게요. 5명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있고, 제 6인의 캐릭터가 있는 거죠. 6인이 아니야? 계속 나와. 끝까지 들어봐요.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고 파워레인저 5명만 있다가 그린이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턱시도 가면 6인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의 세계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개봉했던 파워레인저 영화를 보면은 더 나와요, 애들이. 막 금색도 나오고, 은색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일러문도 계속 세계관을 확장하는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을 확장되는 과정은 한국에서는 되게 좀 그냥 쭉 이어진 상태로 나오고, 그게 왜냐면 한국에는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시즌제로 방영되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본판에 있는 그 시즌제로 된 3시즌인가 4시즌까지 애니메이션을 통으로 해서 쭉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총 원래 200편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이제 심의 예를 들면은 이 세일러문 안에 내용에 이 외색이 짙은 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간 많이 헐벗은 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특히 마스가 약간 무녀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전 총 163편분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마스가 약간 흑발이었죠. 되게 긴 흑발. 약간 동양적인 눈매 약간 이런 게 있었어. 동양적인 언니야. 난 그 마르스를 좋아했어. 마스. 성격도 약간 괄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는 꼬마 세라. 분홍색 머리한 그 친구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엄마 아빠를 찾아서 타임슬립을 하는. 그 다음에 퀸도 있어, 나중에. 네, 나와. 퀸도 나오고. 드레스 입고, 나중에 엉망진창이에요. 파워 밸런스 다 깨져가지고, 막 애들 맨날 자빠지고, 막 새로 나온 애들이 더 세고.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도 똑똑한 캐릭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머큐리라는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고, 막 IQ가 200인가 300인가 막 그래요. 되게 똑똑한 캐릭터인데, 푸르딩딩해. 그 머리가 시퍼래가지고, 범인을 찾을 때 악을 이거에 동기를 찾는 거예요. 범행이 동기를 찾는. 이런 타입의. 과학수사를 하는. 과학수사. 그러니까 성격이 제일 차분하고 냉철한. 세일러문은 약간 감에 의한 수사라면. 밝게 발랄하고, 이렇게 무릎 자주 깨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송강호네요. 그렇게 차분할 수가 없어. 머큐리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질적이었던 게 쇼컷이야. 혼자서 쇼컷이야. 그 롱롱한 머리들이 다 긴데. 네. 그리고 쇼컷 한 명 있어야죠. 네. 트와이스. 정현이처럼? 정현이처럼. 그리고 여기 대박인 게 항상 너무 패턴이 똑같은 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없겠어. 그러면 꽃을 던지면서 턱시도 가면이 나타나. 그렇죠. 턱시도 가면님! 아니 장미꽃이 더럽게 세. 장미꽃을 그래봐야 꽃인데 말이야. 다트. 로보트를 출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당탕탕하고 했더니 호련이 사라져.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원래는 이게 반대거든요. 원래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의 맞아요. 유명한 플롯이잖아요. 이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맨날 사라져. 그래, 근데 이제 그가 남긴 무언가만 있어. 그게 바로 꽃인 거지. 그리고 평소에 그 남자가 이제 평범한 버전이지. 턱시도 가면이 아닌데 되게 찌질하고 개무시하잖아요. 세일러문이 개무시해.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모두 다 행성 친구들의 이름을 따고 있는데. 목성, 금성, 이렇게. 이제 방금 말한 턱시도 가면 같은 게 지구. 제 기억이 맞나요? 아마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와 다리.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다리가 온다고. 네, 또 그런 내용입니다. 셀러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외행성 친구들이 굉장히 늘씬하고 쇼컷이고 보이쉬예요. 밖에서 와가지고. 밖에서 하고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야. 걔네는. 용병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 스타일이 공주 샤랄라라면 똑같이 미니스커트를 입었어도 약간 모델 같은 거예요. 아이돌과 모델 같은 느낌? 또 다른 쇼컷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약간의 동성애 코드가 있었어. 나와요. 그런 점 때문에 엄청 또 걷어냈어요. 이 성별의 애매모호함, 약간 이런 것들.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우라노스가 그러지 않았어? 예, 넵튠, 우라노스, 뭐 다 명왕성, 해왕성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다 동굴 같은 데 갇혔는데, 전우애인지 사랑인지 모르겠는 거야. 전우애야. 그 애매함. 전우애라고 해야지. 맞아. 다쳤는데 가 했더니 나를 두고 가라고. 내가 너를 두고 이긴다고 해도 나는 하나도 승리해도 기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데리고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전우애네요. 근데 그게 미묘하게 막 이렇게 상처를 보여줘.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어. 그럼 왜 이렇게 비웃어요? 아니 뭘 좋아서 그래. 다 좋아서 그러는 거야. 왜 부끄러워해? 내가 그리고 말했는데. 이제 이전까지의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모두 다 지구를 벗어나잖아요. 우라노스, 뭐. 그 전생, 현생. 그거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예전에는 무대의 한계가 지구였다면, 세일러문은 은하계가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도 우주 정복이 목적인 거야. 세계 정복 같은 짜잘한, 그게 아니라, 우주 정복 정도 돼야? 이게 맞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노스 같은 여기도 네, 맞습니다. 고양이가 나와요. 초승달 고양이라고. 나오죠. 처음에. 이마에 네. 까만 고양이인데 초승달 고양이라고인데 그 루나랑 걔 이름이 누나야 까만 네, 고양이가 맞아요. 그리고 백색. 아르테미스라는 고양이랑 아르테미스가 흰색 고양이가 해서 둘이 새끼를 낳아. 새끼를 까요. 교미를 했다. 예. 근데 그게 약간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런 단어. 턱시도 가면과 세일러문과 꼬마 세라의 구도인 거예요. 그거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가지가지 한다. 왜 가지가지 다이올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막 그 새끼 고양이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뭐 문 크리스탈 파워 뭐 저저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작가분이 원래 직업이 약사셨대요. 그래서 뭔가 그 약 성분 화학 이름 그런 거를 갖다가 붙여서 그럴싸한 문장을 잘 만드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성 뭐 어쩌고 막 비임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한국에서 심의 때문에 160몇 개밖에 안 났으면은 한국에서 본 사람들은 막 되게 이빨 빠지는 느낌이었겠다. 맞습니다. 네. 중간중간 비겠지 뭐.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이상하게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만화책으로. 그 굿즈 얘기. 그리고 블루레이도 다 있어서 지금은. 그렇죠. 굿즈 얘기를 했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세일러문 스티커 옷 갈아입히기라는 희대의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종이 인형은 뭐라 그래야 되지? 다 오려서 그렇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얘는 다이어리에 매끈매끈한 판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는데 띄었다 붙여도 접착력이 좀 남아있는 스타일의 재질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붙였다 쪘다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게 나왔어요. 이 무렵에. 맞아요. 저도 그거 왜 다이어리 보면은 펀치. 펀치 다이어리 보면은 서로 이제 스페이스로 나누는 그 중간에 끼는 인덱스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붙여서 놀게끔 해줬어요. 그거. 근데 그때가 이미 제가 고학년 때예요. 네, 맞아요. 저도 고학년 때 그걸 하고 관심이 떨어진. 고학년 때인데 마지막 내 만화의 불꽃. 내가 중학교 가면 학원 가느냐고 이걸 못 볼 것 같다. 라는 걸 불태우고 있었는데. 전 중학생인데도 그걸 했어요. 불태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친구네 아버지가 대학교 수업을 하셨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대학생들도 세일러문 그렇게 열심히 본대. 우리가 보는 게 유치한 게 아닌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거야. 참 친구. 그 친구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역시 차무정이랑 끝나지도 않는 이 인연. 그래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던 해리포터 좋아하다가 통역대학원 가. 아이고. 통번역가. 어렸을 때도 그래 덕심들이 있었어. 그게 되실 분.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래 내가 비록 내년에는 중학교를 가지만 세일러문 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렇죠. 어른이 텔레토비 보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그 무렵에 중2병 걸려서 이제 이런 걸 끊을 나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옥죄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나 자신을 검열하고. 난 이제 만화 같은 거 보지 않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소설 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고 그랬었죠. 이제 좀 이제 또
짜투리 뒤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거를 이제 그리신 분이 타케우치 나오코 이분이 그 엄청 유명한 만화가 부부죠. 헌터. 네, 토가시의 이제 아내분이신데 그렇죠. 토가시의 아내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의 남편이 토가시죠. 토가시죠. 그렇죠. 사실 누가 더 유명하냐 그러면 좀 애매해요. 토에라 일가시. 박빙. 그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카린 씨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약제사 신 건 맞는데 이분이 워낙에 잘 사는 분이셔서 그 취미가 이제 광물 수집이셨어요. 그래서 수집? 예, 그래서 그 만화는 원래 취미로 연재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게 대박이 난 케이스. 그래서 그 아마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일본 잡지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이분이 한창 이제 괜찮게 벌 때 하루 최고 그 수입이 1억 엔이었다. 얼마야? 10억 원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때부터는 뭐 라디오 드라마, 그냥 굿즈에 뭐 스티커에 인형에 난리가 뭐 날 때지. 정말 엄청 많이 팔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저희가 그 드래곤볼 얘기할 때 왜 그 이사 가려고 그랬던 길을 깔아줬다. 뭐 약간 이런 얘기랑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는 사실 많이 만화를 안 그리게 됐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토가시가 그만 좀 쉬라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 원래 엄청 성실한 걸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남편이랑 다르네. 아, 예, 그쵸. 아니 쉬라고 해놓고 집까지 쉬면 어떻게 해? 지는 일해야지. 그렇죠. 아니 근데 둘 다 뭐 굳이 뭐 일 안 해도 예. 그렇죠. 이제 평생 먹고 살 만한 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지른 건 수습을 하고 그래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마무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요. 진짜.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세일러문은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케이드 게임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SFC로 나온 격투 게임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들에서도 이제 캐릭터 뭐 선택해가지고 막 격투물에 딱 가까워요. 그래서 필살기를 쓰면 이제 그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예. 저는 그 하트가 이렇게 있고 빨간 루비 같은 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술봉이. 예. 그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절대 안 사줘. 영안사전 살 때야. 그렇지. 이런 거 갖고 놀 때가 아니라고. 근데 한이 맺힌 거야.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문방구에서 그 카드를 팔았어요. 세일러문. 근데 가끔 그 뽑기가 있는 거예요. 당첨권이 있어서 그 세일러문 물건이랑 바꿔주는 그런 요술봉이나 뭐 이런 거, 브로치 이런 거를 그때나 지금이나 뽑기 운이 없었고 나는 하루에 200원씩 날렸지. 꽝손이었구나. 일주일 해보고 포기했어. 난 안 될 사람. 근데 그렇게 막 그 세일러문이 너무 갖고 싶고 간절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거 이제 만들어서 팔면 엄청 사잖아요. 요즘에 그 키스미 브랜드 아시죠? 그 여자들 화장품 브랜드 있어요. 네네. 거기서 아이라인을 요술봉 모양으로 파는 거야. 사는 거지. 어차피 그려야 될 내 아이라인. 그리고 그 케이스가 근데 조금 부끄러워 들고 다니기에. 집에서만 그리면 되지.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에뛰드 하우스 이런 데서 파는 물건들이 질이 좋은데 케이스가 되게 약간 좀 장난감 같은 조잡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 그렇죠. 공주 옷 입고 반겨주잖아요. 그리고 막 이름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네? 커피색이 브라운 계열 아이섀도우인데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색깔 있나요? 막 이래야 돼. 그래서 못 사. 회복 불능. 왜 언니 강다니엘 굿즈는 살아가도 이건 회복 불능. 언니 있잖아. 우리가 나스에 가도 오르가즘 블러셔 있나요? 맞아. 나스가 꼭 그래. 아주 부끄러워. 야식꾸리한 네이밍을. 부끄러워 좀 거기. 그래서 나는 그냥 번호로 얘기해. 그래야 되겠어. 어쨌든.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 이거 있나요? 색깔명이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작품이고 이건 이제 워낙에 유명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만화책으로 보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이게 만화책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다른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나중에 이제 만화책으로 다시 봤었는데 대부분 그렇지. 그 대사가 들립니다. 만화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만화도 성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최덕희 씨가 이 세라 역을 했었죠. 세일러문. 네. 근데 이제 제 집이 갑자기 확 생각났는데 책이 있었어요. 동화책처럼 세일러문을 그림 사파를 엄청나게 넣어서 동화책처럼 편집을 해서 팔았었어요. 별짓을 다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덕희 씨가 엄청 유명했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최덕희 씨가 이제 캐나다로
그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었는데 돌아오셔서 아마 제일 먼저 했던 뭔가 대중에게 공개된 그게 이 세일러문이 2014년인가 15년에 한번 다시 리부트됐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리부트의 사정이 무엇이었냐면 세일러문의 인기가 너무 커져서 남성 팬, 여성 팬 모두가 다 좋아했기 때문에 원래 이 타케우치 나오코 씨는 그 그리려고 하는 방향은 그 여성향 만화였죠. 근데 이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남성들도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넣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였어요. 아마 그래서 그거의 오프닝인지 첫 화만 최덕희 씨가 그 더빙을 한 그 편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고화질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거네. 근데 그 이후에 물론 그걸 방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최덕희 씨가 그거를 하시진 아마 않았을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무언가 세일러문과 관계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일러문을 했으니. 이게 큰 산을 넘었네요. 네. 그 조그만 산 하나 얘기할까요? 뭐요? 개그 요소가 많았던 빨강망토 차차. 던디기디기 차차. 훌륭한 마법사가 되겠어. 이 노래죠? 네. 범 디기디기 차차. 세바스찬 선생님이 엘리자베스라는 손인형을 데리고 다녔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죠. 맞아. 그 차차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97년에, SBS에서 99년에, ITV에서도 추후에 이제 방영을 했었는데 되게 여러 군데서 했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차차가 워낙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차차가 얘네처럼 심각하지 않아. 우주를 구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심지어 삼각관계인데 그 중에 하나는 호구나 개로 변해. 늑대 같은 게. 호연 개로 변하고. 다니엘이죠. 웨어울프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화를 쏠 때만 어른 여자가 돼. 그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차차 같은 경우에도 원작에서는 차차 이뻐. 그 주인공을 위시로 한 다른 친구들이 막 뭐 활 말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른의 사정으로 완구가 필요해서 이제 추가가 된 케이스예요.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면서 생겨난 설정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캐릭터가 되게 푼석기 넘치는 선생님이었죠. 개그를 넘치잖아요. 따느님이 엘리자베스랑 결혼한 몸이에요. 막 이러면서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잖아요. 그깟 인형 때문에 여자를 안 만난다고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완전 애가 보기에는 좀, 알 건 아는 애들이 봐야 되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마냥 웃긴 거지. 그치. 왜 저 사람은 인형을 애처럼 데리고 다니지? 막 이러면서. 그랬었죠. 그리고 여자애들끼리 이 남주가 2명이잖아요. 그치. 어느 남자를 미냐. 그래. 용사님! 그거는 쿠루쿠루. 아이, 그래? 쿠루쿠루. 이런. 그러면 그 늑대 말고 누구지? 나 용사님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지. 비슷하게 생겼어. 되게 비슷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린다. 그 집 애들이야, 내가 봤을 때.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은데 이것도 패턴이 똑같아요, 항상. 악당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지? 활을 쏜다. 그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남주가 개로 변해서 달려들어 문다. 이런 개가 되네요. 네. 개판이죠. 이 만화는 되게 개판이야, 사실. 그러니까 그냥 개그 만화예요. 그냥 으하하 웃고 재밌었다 끝.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서 이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패턴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변신소녀에 있는 어떤 기믹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약간 개그로 승화시켜서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일본판 오프닝을 스마비 불렀습니다. 맞다. 남자 이름이 뚜뚜랑 빙빙이야. 네. 뚜뚜 빙빙. 빙빙. 뚜뚜 빙빙. 빙빙. 여하튼 뭐. 그리고 얘네가 다니는 학교가 또 마법 학교야. 그래. 그래서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호그와트 같은 마법 학교라서 되게 재밌었죠. 호그와트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 그 마법 학교가 뭐 있을까?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아는데 호그와트에 될 게 아닌데. 그런 느낌은 아니야. 시골 초등학교 느낌이야. 그 엉망진창에다가 그리고 머리 엄청 크고 약간 어눌한 친구도 있고 등치 큰 애도 있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거는 이 정도로. 네, 이거 작은 산이고 또 하나의 큰 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마법기사 레이어스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그 노래가 이게 엄청 유명한데 제가 노래 좀 또 까먹었네요. 제가 이거 넣을게요. 그냥 삽입할게요. 아니 노래 제목이 엄청 8글자인데. 마법소녀 레이어스. 아니야. 거지자 맞아.
이 노래 제목이 양보할 수 없는 소원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일본판이랑 한국판이랑 둘 다 엄청 좋아요. 이게 시작부이 꺼지지 않는 뭐지? 아니다. 잠깐만.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 맨날 듣는데도. 빨리 검색해서 천천히 해. 알겠어요. 이게 현경무순이다. 빨리 검색해서 천천히. 이거다. 멈추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디지 않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해. 너원이 않는 나만의 큰 꿈을 뭐 이렇게 따다라따라따따라따 그다음에 기타가 막 나와 따라라당 그러면서 누구나 꿈꾸는 소원 하나쯤은 있지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유가 클램프의 작품입니다. 그렇지. 네. 아니 그림이 눈 겁나 큰 친구들. 그때도 약간 다른 애들이 마냥 예쁘기만 했다면 되게 선이 날렵해. 근데 저희가 늘씬하고. 그 클램프 얘기를 한 적 있나요? 뭐 X라던가 뭐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죠. 안 했어. 그래요? 이 클램프가 뭔지 가볍게 설명하자면은 클램프는 기본적으로 작가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명의 작가가 아니라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화를 그리는데 엄청 유명한 작품이 많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드 캡처 체리고 하나는 이제 이 마법기사 레이어스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카드캡터 체린 중학생 돼서 돌아온다는데? 네? 진짜 최신 뉴스예요? 네, 최신 뉴스예요. 중학생 돼서 돌아온다고요? 네. 돌아온다고요? 초등학교 돌아오고. 왜요? 왜 돌아온대요? 돌아온다는데요? 이제 안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샴푸정이었냐면. 야, 클램프 X나 돌아오라고 해. 그렇죠. 클램프 X나 그것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X는 진짜, 아니 왜 세기말 그거였잖아요. 2000년이 이미 17년 전에 지났어. 이게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2099년쯤에 다시 나오라고 그래. 하여튼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마법기사 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친구 3명이 그냥 평범한 세계에 살던 친구들인데 모종의 이유로 마법 세계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돼서 그 세계는 되게 웃기는 세계인데 사람들이 막 꿈을 막 꿔요. 막 바라는 어떤 소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소원을 그 나라의 왕녀였나 황녀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로 소원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천원폐하가 빌어주면 이루어지는 거야. 약간 그런 식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의 기사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공주를 납치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소원을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이제 혼란이 초래돼서 이제 과거에 머시기 해가지고 이제 다른 세계에 있는 아가씨들이 오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빨이 좋은 그 공주님을 구하는 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죠. 그래서 그 기도. 기도빨이 좋은 공주. 아니야, 그런 거. 말하다가 빵 터졌어.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기도하면 이루어지면 기도빨이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롤플레잉 게임과 굉장히 좀 유사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힘을 계속 얻어가면서 점점 강해지고 좀 더 강한 보스와 싸우고 그 보스의 아까 말한 그 기사에 그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을 한 명씩 보내요, 자객을. 그 자객들을 물리치면서 점점 강해지는 약간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름 SBS에서. 나중에는 막 얘네가 막 로봇 사다고 막 우주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클램프가 하여튼 좀 그래. 내가 보기엔 클램프 스타일이야 이거는. 일을 키워. 애들이 늘씬하고 계속 개그 센스가 있어. 끊임없이 웃겨줘. 그죠. 그게 그랬던 것 있었어, 같아.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만화를 꼭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 그 공주를 기사가 데려간 이유는 공주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람들의 소원 때문에 이 공주는 본인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원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걔를 데리고 탈출한 거였던 거죠. 귀농했네. 네, 하여튼.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갑자기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가버려요. 근데 그게 바로 클램프 맛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이를 좀 더 먹고 나서 클램프의 다른 작품들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마법소녀 레이어스라는 게, 마법 기사 레이어스라는 게, 얘네가 다 기사예요. 그래서 검을 막 쓰고 필살기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부여합니다. 세 가지 속성이에요. 불, 물,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붉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우주로 날아가서 그 마법 기사에 내재되어 있는 힘의 뭐 거신을 부활시켜서 거신에 탑승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이게 몇 살 때 봤어요? 이게 몇 년도야? 이게 97년이니까 아마 4학년 정도 됐겠네요. 와. 이해가 잘 되던가요? 저는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재밌어서 쭉 봤고 그냥 나중에 재밌었다, 이제 이거지. 게임으로 나왔어요. SFC로 RPG 게임이 나왔거든요. 그 RPG 게임을 하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을 다시 읽어서 다시 복기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버렸죠. 이게 이 만화도 대단했는데 클램프의 그 카드캡터 체리가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냐면 제 친구가 당시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카드캡터 체리를 마지막 회를 봐야 되는데 학원 수업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무단결석을 하고 만화를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왜 오빠 친구랑 연애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만화죠. 사쿠라. 그렇게 다정한 오빠는 세상에 없어. 그리고 옆에 그 찍새 남자애 꼭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도찰이야. 도찰이죠. 스토커. 스토커야. 그냥 그때는 그게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졌었다 옛날에는. 왜 민씨 왜 절레절레입니까? 사실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로 이제 체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체리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뭐 한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SBS에서 방영한 큐티아니 얘기를 좀 할게요. 1998년도에 이제 SBS에서 방영했습니다. 이 큐티아니라는 작품이 사실 한국에 방영한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 큐티아니의 원작가인 나가이고 선생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나가이고라는 사람이 PTA라고 일본의 그 학부모 협의회 같은 게 있는데 PTA가 엄청 싫어하는 만화가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작품은 모두 다 그로테스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촉수괴물이 나와요. 근데 촉수괴물은 굉장히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괴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큐티아니가 굉장히 성적인 어떤 묘한 그 느낌, 긴장감을 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을 굉장히 상품화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가슴이 엄청 크고 허리는 엄청 잘록하면서 엉덩이는 굉장히 크게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래 가사만 생각을 해도 뭐야? 엉덩이가 작고 이쁜 나 같은 여자. 이런 게 이게 지금 그 노래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번안해가지고 부른 버전이거든요. 이 나가오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폭력과 그로테스크함을 필두로 해서 원래 그리던 만화가 이제 막 마징가 제트, 그랜다이저, 데빌맨 막 이런 만화를 그리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린 마법소녀물이라고 할 수 있죠. 대단. 저는 이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 큐티아니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노래부터 굉장히 여태 얘네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 큐티아니는 거의 제 생각에는 남성을 위한 마법소녀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큐티아니는 사실 변신하는 부분에서는 꽃천사 루루와 괴를 같이 갑니다. 왜냐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게 변신해요. 변신은 동일한 변신의 결과가 그 상황에 맞게끔 되어 있고 악당들하고 싸우는데 악당들이 그렇게 채찍을 써. 근데 채찍으로 그 한이를 공격을 하면은 그 공격을 했을 때 한이가 묶이는 방법이 그 약간 그 BDSM적인 방법이에요. 본디지 스타일로 돼요. 이거는 다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뭐 약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까만색 가죽 옷을 입고 나오네요. 예, 기본적으로 한이의 그 복장 자체가 약간 좀 약간 배트걸 스타일이야. 하여튼 좀 야식구리하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한국에 방영됐던 판은 큐티아니는 사실 엄청 오래된 만화예요. 30년, 40년 이 정도 된 만화인데 그 큐티아니 F 프레쉬라는 버전으로 이제 방영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만화는 그냥 재밌습니다. 저 그냥 굉장히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그로테스크하고 뭐 이런 부분을 다 걷어내고 그냥 만화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격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맛깔나요. 팍팍팍 싸우는 부분이나 악당들도 멋있게 무섭고. 막 거대로봇 같은 거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거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 만화도. 예. 야, 옷이 이렇게 생긴 걸 입었어요. 멋있다. 네.
지극히 남성적인 시선에서 그죠. 바라본. 굉장히 남성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그런 만화. 그러니까 홀터넥인데 걔 여기가 파여 있는 홀터넥. 이런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분아 많아요. 이 만화에서 나오는 그 아가씨들 가슴이 다 G컵 이상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는 하여튼 뒷전이고, 그리고 이제 아유미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걸로 이제 좀 유명했었죠. 아, 슈가의 아유미 씨가. 나 같은 여자. 네. 후에 뭐 각트 뭐 누구랑 각트랑 사귀었었고. 사귀었어. 삭발도 하시고, 예, 아이코닉 시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종편에서 아유미의 하루에서 머리 다시 기르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화보 찍고 뭐 네, 비혼 뭐 어쩌고 비행소년가 뭐 어쩌고 하더라. 네. 근데 이 카드 캡처가 아니에요. 이 큐티아니를 그린 나가이고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제 생각엔 철저한 2류, 3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B급 정서? 그러니까 약간 B급으로 만화를 그리세요. 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마징가 제트가 아니고 게타로보구나. 게타로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징가 제트를 그렸던 사람하고 게타로보를 그린 사람도 서로 완전 다른 계열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마징가 제트라고 읽은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 게타로보만 봐도 완전 B급 정서로 그린 만화거든요.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나중에 그 로봇물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큐티아는 굉장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그 노래도 아주 신나고. 네. 이 큐티아니 그 오프닝송을 부르신 일본 가수분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섹시합니다. 그래서 홍백갑전 뭐 이런 데나 NHK 20주년 뭐 40주년 50주년 애니메이션 송 페스티벌 막 이런 데에서 엄청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연세가 꽤 되어 보시는데 불구하고 춤도 화려하게 추시고 진짜 큐티아니 같아요. 그분이. 치킨집에서 막 노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찾아보시면 다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그 리리카 SOS 이야기를 좀 할까요? 아, 리리카. 리리카 SOS는 KBS2에서 98년에 방영한 만화입니다. 얘는 인기가 좀 덜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8년도부터 슬슬 인터넷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졌어요. 그 TV를 보는 유저들이 슬슬 빠져나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직접 공수해서 볼 수 있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운받아보고.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했던 뭐 구루구루나 뭐 이런 P2P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에서 있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받아가지고 뭐 부사주베이라던가 뭐 카레카노라던가 뭐 그런 만화들을 이제 보는 시점이 됐었죠. 이게 약간 맞나? 뭐라 그럴까, 백의의 천사잖아. 간호사.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게 의사가 아니라는 간호사라는 거 어떻게 되게 보조적인 역할이잖아. 의료 행위에 있어서. 근데 주인공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약간 성 역할을 고착시킨다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아. 왜 의사가 아니야? 여자애가 의사로 변신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왜 이렇게 무시하는 눈빛이야, 나를. 아니, 그때 그런 식의 말이 있었어, 사실. 진짜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만화는 사실 자세하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는 거야.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그 게임 중에 보면 힐러가 주인공. 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 어린이들한테 은연중에 그 의사는 남자, 남자는 의사, 여자는 간호사라는 거를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주인공이 죽어. 그래서 생명의 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주고 자기는 산화해서 사라지는 희생. 뭐 이런 건데 어린이가 보기에는 해피엔딩이 아닌 거지. 아, 그건 완전히 해피엔딩이 아니지. 어른들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데 우리는 충격적. 주인공이 죽는 만화가 어딨어. 몇 개 있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런 만화. 아니, 그런 만화는 이런 변신 소녀는 늘 뭔가 악당을 다 해결하고 우리는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해피하게 끝나야 돼요. 그 공주물처럼. 그러니까 그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공주들처럼.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뭐냐는 거지, 이게. 그냥 나는 그랬어. 막 백신, 주사기 막 이런 게 나오고 뭔가 병원놀이 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소녀들의 그 무기들이 아니었던 이상해. 느낌? 뭐 네. 그랬습니다. 뭐 잠깐 또 짜투리 얘기를 하자면 이거의 각본이 누구냐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각본이 아키모토 야스시라고 AKB48의 프로듀서입니다. 이 사람이 네. 이런 요소를 좋아하는구만. 간호사 뭐 이런 거. 아유. 그렇습니다. 아저씨요. 아저씨. 뭐 하여튼 뭐 그런 아키모토 아저씨. 예, 하여튼 좀 유명한 그
예.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좀 이제 논외로 잠깐 얘기할 만한 꼬마마녀 노노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사실 열려라 꿈동산 같은 데 나왔어. 예, 그러니까 이 열려라 꿈동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전에 했던 게 열려라 꿈동산이었는데 KBS2에서 했던. 근데 오후에 했어 이거는 네. 꿈동산은. 아 그러니까 그 꺼야도 오후에 했어요. 오전에 했었어. 오후에도 했습니다. 그래. 오전 오후 2회 방송이에요. 알았습니다. 예. 열려라 꿈동산에서 짤짜투리로 하나하나씩 하면서 좀 시청률이 올라갔던 케이스인데. 사랑의 교실이랑. 예, 아 맞습니다. 사랑의 교실이라고 같이 해서 기억 좋아요. 아, 처음 칭찬받았어.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꼬마마녀 노노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해요. 예, 그 녹색 나비 모양으로 그 뺨? 뭐라 그래야 돼? 그 변신을 하면 머리가 부풀어가지고 맞아. 모양이 되고 그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된 세상이라 마녀들이 빗자루가 아닌 청소기를 타고 다닌다는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시간을 멈출 수 있어. 그래서 딱 세 개가 딱 멈추고 얘만 이렇게 둥실둥실 날아다니면서 사건을 다 해결하면 딱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면 사람들이 아까는 이랬는데 왜 이러지? 막 그러고 그냥 원래 세상대로 돌아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왔죠. 왜 린씨? 민씨 왜요? 아니, 근데 저는 이만은 사실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거를 일주일에 코너가 있잖아요. 무슨 요일엔 뭐 하는데 이 만화가 하는 요일을 기다렸거든. 일주일에 5번을 해주는데 나 오늘 그거 봐야 되는데 청소기 타는 걔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목을 빼고 기다렸거든. 기억력의 원천은 간절함이야. 그렇지. 간절한 만큼 많이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KBS 판 이름은 그 꾸러기 마녀 노노였네요. 꾸러기 마녀 노노. 꼬마 마녀 노노는 그 나중에 투니버스에서. 예. 그리고 꼬마 마녀라고 하면은 뾰로롱이 자꾸 생각나. 뾰로롱 꼬마 마녀가 있죠. 그러고 보니 뽀로로 꼬마 마녀 얘기도 안 했네. 뾰로롱 꼬마 마녀는 노래만 얘기해도 돼. 그래. 12살 날 바보배. 뾰로롱 꼬마 마녀 12살 난 마법의 전사 무지개 픽 미소를 당신에게 살짝 보여드리겠어요. 가사가 이상하네. 그 다음에 행복이 가득한 행복의 나라로 오세요. 행복의 나라로 가게로 오세요. 무엇을 찾고 있으신가요? 그건 세인트. 민트야? 민키야? 민트지요. 어떻게? 우리 이제 친구 사이 고민이 있으면 숨기지 말아요. 당신의 눈동자만 보면 난 알 수 있어요. 하면서 돌림 노래. 요로롱. 끝나지 않아 노래가. 무한으로 부를 수 있다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라. 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신데렐라 노래죠? 그렇죠. 아무튼 그거가 청소기 타는 컨셉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카드캡처 사쿠라 얘기를 좀 하면서. 아까 제가 김을 잠깐 세 개 했지만. 카드캡처 체리입니다. 체리. 그러니까 방영 전에는 또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니까 체리라고 안 하고 사쿠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쿠라가 지면 체리가 열려. 그렇지. 저는 이 만화로 사쿠라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그렇지. 처음으로 그렇죠. 벚꽃이라는 게 사쿠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나는 사쿠라 팬을 통해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유행가처럼 부르던 게 피치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피치 세일러문 이후로 노래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노래가 만날 어땠는데?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뚜룽뚜룽뚜룽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만 들키는걸 아이고. 내 사랑에 사랑에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온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캐치유 뭐 이런 거야. 캐치미. 마지막이 중요해.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우울한 건 모두 파란 하늘을 날려버려. 오늘도 근데 그 선배 이름 생각나. 지명 선배. 나 근데 그 남자 지금 보면 되게 찌질한데 그때는 멋있어 보였어. 근데 샤오랑이랑 다 중학생 돼서 돌아왔대요. 몇 년인데 우리보다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사나 봐. 그러니까요. 뭐 코난도 그런데 뭐. 그 카드를 다 모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게 그 설정상 원래는 카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카드가 모종의 이유로 하늘 그 지상 세계로 날아가서 그게 이제 악의 무언가가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카드 캡처 체리가 이제 걔네들을 캡처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게 뭘 봉인을 해놔 그때 없애버렸으면 되잖아 항상. 파괴자. 잃어버려. 아니 봉인을 해놓으니 게 열리는 거니 그때 죽이거나 그때 없앴으면 되지. 뭘 복잡하게 내 사람 800년 만에 봉인 해제됐다고. 미안할 일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마. 미안할 거면. 하지 마. 어렸을 때는 그게 좀 답답해했던 것 같아 내가. 저는 그 둥둥 떠다니는 그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루비 이후로 또 제가 마음을 둔 그 둥둥 떠다니는 애들. 걔 이름이 뭐지? 걔도 약간 둥실둥실과인데. 네.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동물과. 네,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들이 창조한 동물. 그렇고 그 창조한 동물과 중에 최고는 저는 레미 도레미에 나오던 마조리카라고 있어요. 마조리카. 오. 개구리처럼 생겼는데 입술이 굉장히 도톰해요. 그래서 그 프로듀스 101에 나오던 그 최유정 양과 마조리카랑 똑같이 생겼다고. 짤이 되게 많이 그렇죠. 한때 짤이 돌아다녔죠. 그 마조리카가 잔소리가 또 많아. 너희들 그럼 뭐 위험하단다. 막 이런 거였어. 요즘에 위키미키에서 잔소리 하더만. 아이고. 그렇구먼. 아이고. 그렇습니다. 별걸 다 하시네요. 편집해. 네. 뭐 좀 더 얘기 좀 해볼까? 그 카드 캡처 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워낙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이 만화책도 있었고 맞아요. 이제 이게 인기가 정말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요술병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최고 시청률 37%. 왜냐면 애들이 볼만한 시간대에 했어요. 딱 학원 가기 전이나 후. 그게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왜냐면 딴 만화는 일주일에 2번씩 해주는데 이건 시청률이 장기로 가려고 한 번씩 해줬어. 금요일에만. 제 기억으로는 이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NHK에서 방송했었어요. 위성 아니메 극장. 아니 저기 TV판을. 예. 구경 방송. 맞아. NHK 했었어요. 근데 원래 NHK에서 애니메이션 많이 방송하지 않아요? 하긴 하는데 하지만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가끔 NHK가 좀 이상한 짓을 하긴 해요. NHK가 약간 한국의 KBS 같은. 비슷하지. 더 이상이죠. 이상해. 네. 근데 NHK가 뭐 해준 말이에요? 니혼 호소교군가? 그렇죠. 네. 뭐 방송국, 일본 방송국의 줄임말. 일본 방송국. 니혼 소속교국. 일본 소속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야. 방송국. 이거 사실 나무위키만 봐도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 엄청 유명한 얘기라 그때 당시 좀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이게 마지막 편 방송이 스모 중계 때문에 미뤄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뤄질 수가 없죠. 왜냐면 그 뒤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스모 경기가 연장돼가지고, 그래서 엔딩 씬 맨 마지막 4분이 날아갔어요. 어머. 하여튼, 그래서 NHK 항의 전화가.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카드캡처 체리 사쿠라가 이제 방영될 때 너무 오덕들이 좋아해서 이게 방송될 동안에는 아키하바라의 불이 다 꺼졌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전설이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케로베로스네. 내 기억에는 둥둥 떠다니는 케로베로스 맞아. 근데 그리고 이 만화가 예뻐. 그래. 그림체가 너무 또 수려하고 너무 좋았어. 그다음에 그 사립 초등학교의 그 교복. 그다음에 그 여사친인 그 지수. 단짝. 단짝 친구.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학 온 샤오랑. 그리고 미친다고. 난 샤오랑을 응원했다고. 근데 이게 약간 역할인물에 좀 가까워요.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없죠. 오빠도 얘를 좋아하고, 오빠의 친구도 얘를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금수저야. 또 나왔다, 금수저. 금수저 논란. 딴집 애들이랑 다르게 얘는 아빠가 대학 교수야, 대학 교수. 맞아. 그렇더라고. 그리고 현실 오빠가 아니야. 그런 오빠 없어. 그거 다 가졌어. 자상한 엄마, 아버지, 너무 좋은 오빠, 단짝 친구, 넉넉한 집안 환경. 성격이 꼬일 수가 없지. 사립학교 다녀, 사립학교.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이제 유명한 외주 제작
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매드하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제작을 좀 담당했었는데 그 매드하우스가 이제 한국에도 그 하청을 줘서 그 한국의 DR무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작화를 해서 좀 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애니메이션이 너무 유명해지면 뭐 별의별 걸 다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 사용됐던 셀화 뭐 이런 것들도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이 애니메이션들도 다 세라를 어찌어찌하면 구해서 막 그게 또 비싼 가격이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엄청 많죠. 뭐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좀 구할 수 있다. 뭐 한국에서 제작된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좀 구할 수 있다. 예. 하청받았으니까. 네네네. 민 씨가 얘기했는데 그 인터넷이 막 흔해지던 시기고 이런 옷들 입는 코스프레, 그렇지. 혹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불량공주 모모코에 나오는 그런 드레스 코드랑 맞아. 비슷하잖아요. 맞아. 그 당시에 홍대 언저리를 다니면 이런 거에다가 요상한 양산을 쓴 언니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실제로. 있어.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 격감했죠, 격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뭐지? 그 바이올린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시고 이랬던 그 체크무늬 바지 입고 그랬던 시절에는 요런 그 체리풍의 옷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이야기하자면 이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된 BGM이 엄청 훌륭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BGM이라는 건 뭐 분위기 전환 혹은 분위기 고조 뭐 이런 형태로 그렇죠. 쓰이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청률도 높았기 때문에 쓰여서 아침 방송이라던가 이제 한국에서 그냥 예능 프로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쓰여요. 알게 모르게. 특히 SBS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BGM 중에 TV 방송에 많이 쓰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거랑 뭐 그 에반게리온 딴 예 그런 거 이제 많이 쓰이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많은 소녀들이 있었네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2회에 걸쳐서 아니야. 추억의 마법소녀들을 다뤄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언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것도 소녀들, 숨어있던 소녀들. 그리고 많은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본인들이 갖고 있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고 이게 오덕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저한테 많이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대본 없이 한 장짜리 시간만 있는 제목만 있는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라 저희는 지식이 아닌 추억을 나눕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식이 아닌 추억을 말하는 팟캐스트죠. 20세기 소년소녀 136회 추억의 변신 마법소녀. 다음엔 변신 로봇과 소년소녀. 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때 뵙겠습니다. 끝.